인생 후반전, 인간관계 고수들이 쓰는 대화의 기술 8가지. 퇴직 후, 갑자기 줄어든 인간관계로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평생 직장과 가정에만 집중하다 보니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느끼시나요? 중년과 노년의 시간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과 직장에 쏟았던 열정을 이제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에 쏟아보세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 홀로 지내시던 날들은 잊으시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대화의 기술을 배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대화의 기술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퇴 후에도 대화를 빛나게 하는 유머 감각 키우기. 나이 들수록 웃음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의식적으로 유머를 찾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업무와 책임감으로 잊고 살았던 유머 감각을 이제 되찾을 때입니다. 젊은이들의 개그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만의 유머 코드가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 옛날 추억 속 웃음 나는 실수담, 혹은 손주들과의 재미있는 대화를 동년배들과 나눠보세요. 노년의 유머는 인생의 지혜가 녹아든 깊이 있는 것이라 더욱 가치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 복지관, 동네 사랑방에서 가벼운 농담 한마디가 평생 지속될 새로운 우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나 자녀 걱정 같은 무거운 주제가 대화의 중심이 되기 쉬운 우리 세대에게 유머는 신선한 활력소가 됩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라는 말로 시작하는 대신 무릎이 날씨를 더 정확히 맞추네요. 기상청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가벼운 웃음은 대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둘째, 노년의 지혜를 나눌 공통의 관심사 찾기. 은퇴 후에는 직장이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져 대화의 주제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야말로 평생 미뤄두었던 취미와 관심사를 발견하는 황금기입니다. 동네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노인복지관의 강좌, 온라인 동호회 등을 통해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해보세요. 요즘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라는 흔한 질문 대신 최근에 배우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뜨개질, 등산, 스마트폰 활용법, 손주 육아, 귀농 준비 등 중년과 노년만의 특별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면 금세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같은 세대만이 이해할 수 있는 추억에 대한 대화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첫 컬러 TV를 보셨을 때 기억나세요? 옛날 동네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와 같은 질문은 젊은 세대와는 나눌 수 없는 특별한 공감대를 만들어줍니다. 셋째, 경청의 미학. 노년기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평생 쌓아온 지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때로는 이것이 일방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를 원한다면 말하기보다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노년기에는 청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청하는 습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눈을 보며 집중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표현해보세요. 청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솔직하게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노년의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살아온 경험으로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감정과 고민을 읽어내는 지혜가 포함됩니다. 그렇게 느끼셨군요. 라는 간단한 공감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젊은 세대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노년의 경청은 세대 간 소통의 다리를 놓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인생 경험을 공유하는 현명한 질문의 기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피상적인 질문으로는 깊은 대화가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중년과 노년기에는 풍부한 인생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질문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은퇴 후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준 실패는 무엇이었나요? 와 같은 질문은 평범한 만남을 의미 있는 대화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지혜를 구하는 질문은 노년층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조언을 구하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평생 쌓은 지혜를 나눌 기회가 줄어드는 노년기에 이런 질문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자주 만나게 되는 의사, 약사, 복지사 등과의 대화에서도 질문의 기술이 중요합니다. 이 약은 언제 먹어야 하나요? 라는 단순한 질문 대신 이 약이 제 혈압약과 함께 복용해도 문제없을까요? 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해 보세요. 이런 질문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상대와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5째, 상대를 존중하는 호칭 사용하기. 나이가 들수록 존중받는 느낌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특히 점점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노년층에게 존중의 언어는 관계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단순히 할머니, 할아버지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김 선생님, 박 여사님처럼 상대방의 과거 직함이나 본인이 원하는 호칭을 사용해 보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만나는 분들에게도 반말이 아닌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반말을 불편하게 느끼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항상 존댓말로 대화를 시작하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끼는 호칭과 말투를 찾아가는 것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화 중 상대방의 의견을 가로막는 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아니죠. 제 생각에는 이라는 말보다는 그런 관점도 있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떠세요? 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오랜 세월 자신만의 견해를 단단히 다져온 노년층에게 이런 존중의 언어는 마음의 문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이걸 모르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에게 옛날 방식만 고집하며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고 말하는 것도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와 소통할 때는 더욱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째,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추억여행 떠나기. 노년기에는 과거의 추억을 나누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과거 이야기만 하다 보면 현재와의 연결이 끊기고 대화가 단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우리 때는 편지로 소식을 전했는데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순식간에 연락하니 신기하네요. 예전에는 시장에서 직접 고르던 채소를 요즘은 앱으로 주문하니 편리하긴 해도 정이 그립습니다. 와 같이 과거 경험을 현재와 비교하는 대화는 세대 간 소통의 다리를 놓아줍니다. 이런 대화는 노년층끼리의 관계에서도 효과적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왔지만 각자의 경험은 다릅니다. 6.25 전쟁 때 어디에 계셨나요? 첫 월급으로 무엇을 하셨나요? 와 같은 질문은 공통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각자의 고유한 이야기를 끌어내어 대화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을 현재의 문제 해결에 연결시키는 대화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우리가 IMF 때도 이겨냈듯이 이번에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와 같은 말은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7째,
갈등 해결을 위한 화해의 기술. 나이가 들수록 갈등을 피하고 조용히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과 시간이 제한된 노년기에 굳이 갈등을 겪으며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등 해결은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제가 오해했나 봅니다. 제 말에 상처를 받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태도는 관계를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화해를 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것은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런 대화 방식은 경로당, 아파트 주민 모임, 동호회 등 다양한 노년 커뮤니티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후에는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선생님의 다른 면을 보게 되어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와 같은 말은 갈등 후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8째, 다음 만남을 약속하는 작별 인사.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만남을 계획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라는 형식적인 인사로 헤어진 후 실제로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작별 인사에 구체적인 약속을 포함시켜 보세요. 다음 주 목요일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뵐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 아파트 산책로에서 아침 걷기 어떠세요? 와 같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정기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습관을 들이면 관계 유지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헤어질 때 상대방에게 감사함을 표현해 보세요. 오늘 대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경험담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노년기에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상태나 이동의 어려움으로 직접 만남이 어려울 때는 전화나 메시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전화드려도 될까요? 라는 말 한마디가 외로움을 달래주는 기대감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